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은 주식을 제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거나 헷갈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용 평균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내가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르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주가가 오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고 떨어지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를 꾸준하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 몇 달 해보니까 좀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주가가 계속 올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내가 계속 꾸준하게 사다 보니까 이게 오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오르는 게 좋아 보였고요. 그런 영상만 골라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영상들 보면 불안해서 보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르는 게 좋지만은 않다는 걸 좀 깨닫고 계실 겁니다. 제대로 투자하면 몇 달이면 깨달는 진리인데 수십 년씩 주식해도 단타만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진리를 깨닫기가 쉽지 않은 거죠. 단타를 쳐서 단기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있는 돈 다 털어서 주식을 사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조건 오르기만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오르고 나서 또 종목을 팔면 또 다른 종목을 삽니다. 그리고 또 오르기만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평생 주식을 하시면서 오르는 것만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주식이 내가 사기만 하면 매번 오르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꾸준하게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난달에 주식을 샀지만 이번 달에도 사야 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지난달에 산 주식은 올라서 수익이 나지만 이번 달에 살 주식이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르는 게 반갑지만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비용 평균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 번 나눠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매입 비용을 평균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눠 사는 사람은 주가가 올라가면 매입 비용이 계속 비싸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매입 비용을, 매입 단가를 낮추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제 표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 사면 이렇게 매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매달 100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 비용 평균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달부터 시작해서 10달까지 매달 100만 원씩 내가 주식을 삽니다. 네, 시나리오가 1번이 있고요, 2번이 있고요, 3번이 있습니다. 1번은 처음 살 때 만 원에 샀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가가 올라서 2만 원의 종가를 마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2는 처음에 살 때 만 원에 샀는데 중간에 떨어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2만 원까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자, 1번과 2번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 달에는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으니까 주가가 만 원이니까 100주를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은요, 주가가 11,000원을 올랐습니다. 주가가 오르니까 지난달에 산 100주는 올랐겠죠. 하지만 이번 달에 또 100만 원 사야 되는데 얘는 주가가 11,000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가지고 100주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91주밖에 못 삽니다. 그 다음 달에 또 주가가 오르면 12,000원이 되고요. 내가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은 83주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10달을 샀더니 점점 살 수 있는 주식 수가 줄어서 10달이 지났더니 내가 총 산 주식은 719주를 사게 됩니다. 투자 원금은 1,000만 원, 100만 원씩 10번 들어갔는데 내가 산 주식은 719주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종가가 2만 원이니까 719주 곱하기 2만 원 하게 되면 현재 나의 수익, 잔액은 1,437만 5천 원이 됩니다. 1,000만 원 투자해서 1,400만 원의 수익이 됐으니까 결국은 430만 원의 수익을 번 것이죠. 수익률은 43.8%를 달성했습니다. 나쁘지 않죠? 자, 그런데 시나리오 2를 보십시오. 시나리오 2를 보면 첫 번째 살 때 만 원에 똑같이 100주를 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주가가 8,000원이 되어서 떨어졌습니다. 자, 지난달에 산 100주 이 주식은 떨어져 있지만 나는 이번 달에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똑같은 100만 원 가지고 125주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에 6,000원으로 떨어지면 나는 167주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더 많은 주식을 샀다가 이제 주가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달이 지났습니다. 자, 2만 원에 끝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산 주식은 총 1,056주를 사게 됐습니다. 내가 투자한 원금은 1,000만 원인데
1056주를 사게 되었고요. 현재 종가는 2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2만원 곱하기 내가 산 주식수 1056주를 곱하니까 나의 보유 잔액은 2112만 3천원이 되는 것이죠. 나는 1000만원 투자했는데 지금 잔액이 2100만원이 있으니까 나는 1100만원의 수익을 본 것이고요. 수익률은 111%의 수익이 난 겁니다. 훨씬 더 많이 났죠? 무슨 얘기냐? 시나리오 1과 2를 비교해 보시면 그냥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졌다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매입 단가를 낮춰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가가 회복되면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용 평균 효과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비용 평균 효과에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주가가 올랐다가 빠지는 경우입니다. 자, 시나리오 3을 보시면 처음에 만원짜리 주식을 삽니다. 100주에 사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럼 나는 더 똑같은 100만원으로 주식을 91주밖에 못 사는 거죠. 12,000원이 되면 더 적게 삽니다. 이렇게 해서 적게 샀는데 갑자기 주가가 오르다가 나중에 다시 떨어져가지고 만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만원으로 시작했고 나중에 10달 후에 만원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산 주식은 비싸게 샀기 때문에 주식 숫자를 많이 늘릴 수가 없었어요. 실제 내가 산 주식은 812주밖에 못 사는 거죠. 나는 1000만원을 들어갔는데 812주밖에 못 샀고요. 현재 종가는 만원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면 만원 곱하기 812주를 하게 되면 실제 내 잔고는 811만 8천원, 812만원밖에 안 돼 있는 거죠. 자, 나는 1000만원 들어갔는데 812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18.8% 손실이 난 겁니다. 결국은 이 비용 평균 효과를 보시면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거 좋지만 주가가 떨어졌다 오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게 돼 있고요.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상 주가는 그대로였는데 결국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비용 평균 효과의 특징을 아셨죠?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시나리오 2번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시나리오 3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이 가장 안 좋은 형태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한 사람은 주가가 올라주면 무조건 좋지만 적립식 투자자들에게는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10년을 투자할 거면 9년까지는 주가가 하나도 안 오르다가 9년, 10년 차에 팍 올라주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죠. 왜냐면 나는 그동안 주식을 굉장히 싸게 많이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한 번에 올라주니까. 이제 제 영상을 꾸준하게 봐오시고 삼성전자 주주가 되기 위해서 정석대로 주식 수를 늘리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계시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요,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유 주식 수가 더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주가가 비싸지면 안 되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게 되시는 겁니다. 주가에 관심 가질 때는 몰랐지만 주식 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체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주식을 사시다 보니까 이런 생각 드시죠? 이상하다. 내가 한 달에 100만원씩 사기로 했는데 지난달에는 100만원 가지고 25주를 샀는데 이번 달에는 23주밖에 못 사네? 왜 이러지? 뭐야? 주가가 올라버렸잖아. 어떡해. 주식 많이 사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2주 못 샀으니까 다음 달에 내가 27주 사야 돼. 그러려면 다음 달에 어떻게 되죠? 다음 달에 주가가 제발 떨어져야 돼. 제발 떨어져야 돼. 제발. 제발 주가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남들이 보면 이상하지만 정상적인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길 바라는 이유는 싼 값에 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컵에 담긴 물을 보고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물이 반이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완전히 다르죠? 관점이 다른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싸니까 좋아진 애가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관점이 여러분을 진정한 주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갭 투자가 아닙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쫓는 개미 투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1위의 반도체 회사의 주주가 되시는 것이고요. 그 보유 주식수를 더 많이 늘려서 내가 더 많은 수익을 누리고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싶다면 내일 주가는 떨어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주식을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더 가치 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도움 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공개 강의 때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